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의 최근 근황부터 살펴봤는데요. 1번님은 일단 지금 좀 여러가지 일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새로운 직업적인 기회, 이민, 이직, 유학 이런 자신의 꿈과 관련해서 뭔가 좀 결심을 내린 듯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또 지금 마침 이러한 기운이 여러분에게 되게 좋게 들어와 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여러분의 어떤 열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성이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예전부터 많이 갖고 계셨고, 지금 이제 좀 오랫동안 내가 타성에 젖어 있지 않았나? 아니면 지금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결심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눈에 좀 좋은 기회도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야겠다. 내가 여태까지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거를 이루어야겠다. 또는 내가 어디로 이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내가 스스로 기회를 잡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단단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여러분에게 좀 그동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런 형태의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에너지를 발산하고 좋은 형태로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나 연애 관계 또는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많이 미련을 갖고 고민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들이시기보다는 지금 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나 본인이 해야 할 일이나 아니면 올해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또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때, 이 조건을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겠다라는 그러한 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온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에 좀 더 집중하시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되게 공사다망이에요. 상대방은 이미 좀 직장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거나 여러분보다 연륜이 조금 더 있거나, 그래서 이분이 맡고 있는 책임의 크기가 좀 더 크실 수 있어요. 또는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달려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일을 챙기느라 꽤나 좀 바쁜 모양새를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을 동태를 살핀다고 하거나 아니면 겹지인을 통해서 소식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이 사람이 그렇게 바쁘다더라, 이 사람이 일이 그렇게 많다더라, 이 사람이 직장에서 직책이 올라가서 그만큼 자신의 책임이 무거워졌다더라.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하지 않겠구나, 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겠구나,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자기 인생을 꾸리느라 바쁘겠구나 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것 같고,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좀 바쁘고 자신이 손에 쥐어야 자신이 손으로 이제 움직이거나 통제를 하거나 노력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처럼 지금 에너지가 새롭게 들어오거나 다른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책임감을 발휘하는 상황일 뿐이지, 이거를 자칫 내가 고삐를 놓치면 이 상황이 망가진다, 내가 어쩌면 맡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다, 내가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내가 자칫 잘못을 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같이 좀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두 분 다 좀 바쁜 그런 시기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이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꽤나 좀 바쁜 상황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만 하는 상황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게 다 자기 일과 관련한 사람들이거나 회사 사람, 학교와 관련한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는 모양새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 사람의 진짜 현재의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매우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고,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단절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거의 뭐 얘기가 거의 되지 않고 상호 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지금 각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상황에서 아마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기도 해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을 힘들지만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 여력이 되지도 않고 내 마음에 여러분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를 따단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지만 우리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하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후회도 되고 놓쳐버릴까봐 걱정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떠올리면 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답답한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뭔가 움직이고 싶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묘수를 짜내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러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게 이 사람의 현재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바라는 바가 있을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봤을 때에도 지금 이 관계가 자신에게 주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요.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는데도 여전히 이 관계는 앞으로 내가 많이 노력해야 될 관계 같아. 내가 많이 도전하고 투쟁하고 어떻게 해서든 방어해내고, 그리고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관계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는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우리 관계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게 이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기 힘들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우리 관계의 미래를 생각해도 그 앞날이 안 보인다. 내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 자신이 없다. 물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나의 현실적인 여유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지, 도전할 수 있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관계라는 과제에 내가 덤벼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마음이 비탄스럽다 라고 느끼는 와중에도, 그렇지만 좀 일이 잘 해결이 돼서 나중에 우리가 그냥 관계가 특별한 일 없이 안정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투쟁하고 힘들게 얻어서 쟁취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마치 지금 어떤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유야무야 되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에서 어떠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생각 같아요. 약간 좀 문제를 회피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실제로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스로 몸 하나 챙기기가 힘들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이거 자칫하면 인생에서 큰 위기에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위기가 되는 상황에서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두가 안 난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드는 감정이 어떤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드는 감정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이 봤을 때에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를 꿈꾸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당연한 그런 수순으로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매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좀 자기보다 밝고 에너지 레벨도 높고 자기보다 뭐 똑똑하고 총명하고 현명하고 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나보다 안정되어 있고 마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왜 이게 사람을 보면 좀 유복하게 자랐다 라거나 어려움을 잘 모를 것 같다 라거나 이러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눈에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보였을 거고, 아, 저 사람은 그늘 하나 없이 자랐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능력과 저 정도의 그런 태도로 세상을 되게 편안하게 잘 살아왔을 것 같고 자기의 재능을 발현하면서 유복한 환경에서 커왔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드는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자신은 턱이 이렇게 숨이 턱까지 차올라가지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뭔가 좀 에너지 있어 보이고, 여러분이 사실 여태까지 좀 여러분의 능력보다 그릇이 작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여기고, 아, 그 자리는 우리 1번님이 일할 자리는 아닌데, 뭐 그 직장은 우리 1번님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닌데, 1번님이라면 아마 더 나은 자리로 더 나은 꿈을 쫓아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향해서 나아갈 텐데 라고 좀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좀 환하고 밝고 능력이 높고 그리고 유복한 이미지로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약간 좀 비교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에 비해서 좀 어리고 작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좀 자신감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래서 더 뭔가 우리 관계에서 자기가 부담스럽고, 여러분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 내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되게 커요.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는 둘이 아니라 셋이고 둘이 아니라 넷이에요. 그리고 단지 둘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이고 가족이고 앞으로 계속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줬던 사람이고, 그냥 단순히 연애의 감정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같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더 성숙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런 현명함이나 여러분의 그런 재능이나 여러분의 그런 안정적인 모습, 유복해 보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저절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꾸리고 싶다,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좀 행복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도저히 그러한 이상과 먼 현실에 놓여 있다 보니 여러분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느낌, 또는 여러분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내가 여러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여러분에게까지 닿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동시에 하고 계셔서 진짜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립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여러분을 보면 자기가 되게 작아지고 그래서 차마 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대방이 짐작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도 물론 내가 없으면 아프겠지, 내가 없으면 슬프겠지, 내가 없으면 힘들겠지.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거야. 내가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핑계, 일이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과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나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라고 여러분은 그냥 단칼에 결정을 내리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헤어지겠다고 결심하면 그 결심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나에 대한 정이 식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라고 생각하는 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비록 헤어지는 게 아프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일단 결심을 내리면 뒤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그런 선택을 할 거고 나를 떠나는 선택이나 나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나와 다시 만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어쨌든 나를 뒤에 남겨놓고 걸어가는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네요. 나에 대해서 내가 이미 떠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어쨌든 자기 자신이 여러분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아직까지 내 생각을 많이 하는지 오늘 메인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아직까지 그래도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관계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하는 관계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올리면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여러분은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치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조건이나 서로에 대한 상황도 전혀 모르고 그러한 그냥 완전히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우리가 제로부터 시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의 그런 못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냥 새로운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여러분과는 옛날과 같은 관계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우리 관계가 0에서 백지장에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시작하는 관계처럼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뭔가 자신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느끼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여러분에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느끼거나 그래서 뭔가 다시 시작하면 내가 그러한 못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의 결점은 좀 감춰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쵸 이분이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느낄까요? 저 사람은 직위도 높고 연륜도 많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느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실제로 나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뭐 직급도 좀 더 있을 것 같고 손에 맡고 있는 일, 책임을 지고 있는 일
뭐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 분 같은데, 근데 이분은 그거를 하면서 늘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가 너무 내 그릇보다 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 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박하게 평가하고 박하게 보고, 나에게는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재능이 부족해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박하게 보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뭔가 여유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좀 팍팍하게 굴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후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도 뭔가 진취적이거나 행동력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어서 상대가 이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하고 싶은 말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똑바로 된 결정을 하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자 라고 오히려 좀 한 수 접고, 아니면 그냥 템포, 자기 텐션을 낮춰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괜히 자기가 좀 지척거리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자신이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한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우리 그때 옛날에 좋았지만 근데 지금은 각자 할 일이 있고 각자 바쁜 일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감정에 얽매인, 그런 미련에 얽매인 결정은 하지 말자.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을 하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차갑다면 차갑고 단호하다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지금 자기 자신감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나는 많이 바쁘고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쏟을 만한 여유가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부족한 사람이 될 거고, 너에게 충분히 너가 원하는 걸 다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면이 참 나도 안타까운데, 하지만 그러한 면을 고려했을 때 너도 냉정하게 결정을 내려줘. 나도 냉정하게 결정을 내릴게. 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자기 자신감을, 자존감을 지켜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람의 속내는 과거가 그립고 마음이 아프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함에도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사뭇 좀 냉정하고 사뭇 그냥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일부러 더 보여주기도 하고 더 강조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관계가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 옛날에 좋았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 옛날에 너무 좋은 그 감정이 그립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난다는 게 미련에 의한 거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좀 냉정하고 차가운 표현을 여러분에게 오히려 할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좀 자신감이 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자꾸 겪기가 싫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이 관계의 예상되는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좀 이 관계에서 어떠한 흐름을 경험하실 수 있을지, 관계에 예상되는 흐름. 뭔가 이 관계가 의외로 빠르게 전진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이게 그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이렇게 뭉개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상대방이 좀 자기 나는 그래 너보다 못났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끝까지 좀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느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의외로 두 분의 관계가 그냥 갈등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좀 빠르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여러분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여러분에게
그동안 내가 좀 보여준 모습이 못났었지,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모습이 좀 잘못됐었지 라는 식으로 좀 한 수 접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 관계가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집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자기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한 모습, 좀 단호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완전히 좀 마음이 질리거나 끝나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어필하고 호소하면, 여러분은 지금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 상황이고 내 일 하기에 바쁘고 내 꿈을 좀 따라가고 싶어서 지금 그러한 에너지가 들어온 시점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한 수 접고 들어오고 솔직하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받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거나 여러분도 이 관계를 좋아,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이 자꾸 고집 부리고 여러분에게 연락 안 하고 자꾸 자기 바쁜 모습만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도 좀 틱틱거리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 나도 바빠, 나도 내 인생 가야 되겠어,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너를 끊어낼 수도 있어 라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방에게 좀 많은, 뭐랄까, 그런, 상대방이 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도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될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번님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어쨌든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뜻인데, 이게 참 기이하게도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질 것 같다. 상대방이 접고 들어오느냐, 상대방이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자 여러분에게 좀 매몰찬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의 최근 근황 그리고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두 분 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나와서 좀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한창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열정, 새로운 그런 일자리나 새로운 학업적 기회에 대한 그런 열망이 들어오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 보이는 시점 같아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공고나 어떤 알림을 보고 마음이 좀 동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새로운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에너지도 생기고 열정과 아이디어가 같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눈앞에 좀 새로운 기운이 펼쳐진다,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이 기회를 내가 잘 잡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고 지금 이제 막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쩌면 고대해 왔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겠다. 내가 가장 바라는 선택을 해야겠다. 라고 좀 한창 달려나갈 준비를 이제 막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서 여러분이 좀 좋은 때를 맞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상대방도 지금 뭔가 여태까지 맡아왔던 일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락이 되고 이 사람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전력을 쏟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여태까지 자기가 뭐 직장에서 좀 큰 일을 맡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좀 책임이 막중한 일을 받았다 라고 느꼈을 만한 상황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거예요. 이분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일, 하지만 분명히 끝나고 나면 큰 해방감이 찾아오거나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일, 자기가 뭐 물리적으로 좀 풀려날 수 있든 아니면 시간이 여유로워지든 진짜 재정적으로 큰 보상을 받든
아니면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없어지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분은 좀 기진맥진하고 여태까지 여기에 올인했었는데 이제 다 끝나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정말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제로까지 내려갔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오시는 시기여서, 그래서 이제 막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시거나, 아, 내가 여기에서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좀 잠시 쉬다가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거를 시작해보고 싶다라거나, 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보고 싶다,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분도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좀 새로움을 쫓고 새로움을 열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분은,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좀 빅픽처를 그려나가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자 이제 막 말에 그런 안장을 올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창 길을 다 달리고 지쳐서 좀 앉아가지고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 정도가 이제 두 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두 분 다 뭔가 새로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원하시고 있다 정도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각자 이러한 상황에 계신데,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번님은 두 분의 관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각자 좀 일에 바쁜 상황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고민으로 더 바쁜 상황이신 것 같아서 두 분의 관계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 모양. 두 분의 관계는 뭔가 이거는 깨어지거나 단절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헤어졌더라도 뭐 소통은 잘 되시는 관계일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미 사귀기 전에도 알던 사이여서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헤어진 뒤에도 그냥 뭐 대화는 하고 얼굴은 보고 지내는 사이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지금 그저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라는 정도의 그런 연애 중인 사이시라거나, 근데 그냥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도 얘기도 하고 헤어지고 서로 잠수하지도 않고 막 서로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또는 지금 사귀는 관계에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진정성 있는 얘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할래? 라는 진지한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정체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어떻게 하지? 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도가 아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가 너무 정적이라는 것, 이 관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관계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별 상태인데 대화가 오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좀 재회로 변하기를 바라실 것이고, 지금 관계가 우리가 뭐 서로 진솔한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서로 좀 지루해하고 서로 좀 갑갑해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를 다시 역동성 있게 바꾸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의 바람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변화의 징조가 없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똑같은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두 분의 사이는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나쁘거나 어색한 지점이 없어요. 두 분이 아예 사귀었다가 헤어진 거를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그냥 저 둘은 좋은 친구지. 저 둘은 참 사이가 좋지. 저 둘은 뭐 진짜 찐친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사귀시는 사이라면 두 사람의 그런 애정전선에 문제가 없다. 두 사람은 그냥 잘 지내는 커플이야 라고 그냥 보실 만한 그런 평탄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평탄함 속에는 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거나, 하나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뭐 커플이라면 좀 더 성숙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을 거고, 그리고 헤어진 상태인데 우리가 이게 완전히 헤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계속 좋은 친구로만 지내는 건지 애매한 사이라면 이거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모가 일어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좀 답답해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갑갑한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겉보기에는 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좀 볼게요.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속마음. 근데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지금 이 관계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이상 징조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헤어졌음에도 이렇게 대화가 되니 얼마나 다행이냐,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플로서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식으로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나름 만족한다라는 이런 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변화를 꾀하려면 꾀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는 거야. 나는 이 머무름의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있는 거야. 라는 약간 자신감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다 이게 라는 그런 좀 여러분이 느끼자면 이 사람의 약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문제가 있다 손 하더라도 내가 그거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내 눈에는 괜찮아 보여서 그냥 내가 내버려 두는 거야. 지금 내가 그냥 여러분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이 상황이 좋아서 더 이상의 부담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커플 관계에서 그 정도 문제는 해결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 같지 않아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이 상태에 내가 머무르고 싶어서 더 머무르는 거야 라는 좀 안일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약간 보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볼게요.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좀 뭐 회사에서 어쨌든 뭐 직급이 높았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 자기가 뭔가 좀 관계를 주도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이 관계의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자기가 이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 바라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꽤 뚜렷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뭐를 일을 열심히 해서 지쳤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쉬고 싶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나는 손가락 하나 꿈쩍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그래, 너가 좀 답답하다는 거 알겠어. 너가 우리 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겠어. 우리 관계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우리 관계가 뭔가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언젠가는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게 헤어진 관계라면 우리 관계가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재회가 가능한 건지 네가 명쾌하게 정의하고 싶을 건 알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은 그렇게 결정을 할 의사가 없어. 라는 게 이분의 속마음이고,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커플이시라면 그래, 네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툭 까놓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알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의지가 없고 지금은 나에게 그럴 힘이 없고 내가 원하는 때에 얘기할게.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 관계를 더 나아지게 할게. 라는 게 이 사람의 상당히 좀 고집스러운,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늘 자기여야 하고 그게 자기였던 그런 사람의 태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좀 어리다라고 보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뭐 사회의 그런 초반부에 서 있는 그런 진짜 막 길을 떠나는 그런 새내기 여행자라면 자기는 이제 이미 인생의 많은 과업을 마치고 베테랑이 된 사람이라고 자기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잘 알고 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럼 짐작하는 나의 속마음은 무엇일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짐작하고 있는 나의 속마음. 아,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자기도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속상할 거를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정체되고 있거나 뭔가 풀려나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걸 알아요. 다만 여러분이 그러한 불만을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자꾸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래 너가 너 일 때문에 많이 바빴지. 그래 너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 내가 지금 너를 밀어붙이면 그거는 내가 너무 잘못하는 일이겠지. 라고 자꾸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여유를 주고 여러분 혼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혼자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 중일까? 저 사람은 일이 얼마나 바쁠까? 저 사람은 지금 우리 관계를 어떻게 가져나가고 싶은 걸까? 라는 식으로 자꾸 저 사람의 마음을 그냥 짐작을 해주고 뭔가 허용을 해주고 용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지금 우리 관계가 미적미적한 것, 풀려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을 나에게 안 하는 것일 뿐이야 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전히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겠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뭐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지.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주도권을 행사한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마음이 속상하고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고 싶긴 하겠지.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거고 결정을 그 관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속으로 고민을 삼키는 성격인 거를 좀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얄미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2번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2번님을 생각하는 마음. 아, 근데 뭔가 진짜 힘든 일이나 아니면 진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쏟아야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진짜 이거는 그 힘듦의 수준이 뭐 아주 높아서 뭐 거의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일하는 상황이 뭐 1년 넘게 이어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챙겨야 되는 그런 가족이 늘 이렇게 상시로 옆에서 돌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과 그런 뭐 그냥 사생활을 병립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거나 진짜 이 사람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정도의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그 고갈된 마음, 소진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나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만한 에너지가 지금 없어. 우리 관계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뭐 재회를 하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그런 한 걸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도저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단지 그 필요성만 알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부담감이 이 사람에게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우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관계에서 좀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관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관계에서 이 사람이 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싶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행동은 좀처럼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너무 자기가 지쳐있다라는 게 이게 자기 변명인 것 같긴 한데, 지쳐있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0에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부담이고 힘들고 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아예 다 놓아버리는 것도 이 사람의 심지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에게서 마음이 떠나서라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에 내가 더 이상 시간을 쏟고 내가 이 관계에 더 이상 노력하는 게 나의 힘에 붙여서, 나의 능력에 붙여서 우리 관계가 좋았고 우리 관계가 그립고 내가 그때에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근데 이렇게 일단 헤어지고 나니 그 관계를 이어붙이는 데 들이는 노력을 하는 게 내 능력 밖이어서, 아니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좀 정체되고 고착되고 지금 이 상태를 변모시키는 게 나에게는 너무 큰 노력을 들이는 일이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해. 지금 이 정체된 상황에 만족하고 지금 우리가 이별한 상황에 어쩌면 나는 만족해. 우리가 그냥 어쨌든 얼굴은 보고 지내잖아? 아니면 우리가 어쨌든 남들 보기에는 커플이잖아?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는 어쩌면 그냥 다 놓아버릴지도 몰라. 그냥 내가 과거를 그리워하고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뭐 재회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나에게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 그거는 나에게 내 능력 밖의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해. 라는 생각에 그냥 관계를 다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를 계속해서 묵혀놓거나, 그리고 이 관계에서 변화를 취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떠나면 떠나는 대로, 여러분이 그냥 뭐랄까 이 사람을 그냥 버리면 버리는 대로 그렇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제외할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면 또 그게 부담스러워서 한 걸음 물러나고 한 걸음 벗어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차가운 태도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애매모호하게 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망설이고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 솔직한 뭐 한 번씩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도 그런 걸 자제하려고 하고 그냥 툭 하고 하면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릴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좀 진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강한 상태가 아닌가. 원래는 회피형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는 우리 관계의 흐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이제 예상되는 흐름. 이제 우리 관계에서 예상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는 뭔가 그 두 분이 쉽게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 그렇게 회복의 흐름이 없고, 여러분이 좀 지금처럼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여지를 자꾸 주고 여유를 주고 이런 것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도달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먼저 이 관계를 그냥 놓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고 안 만나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 내가 이 애매모호한 관계가 싫어서 그냥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우리 관계를 그 다음 단계로 성숙시키려고 말을 안 하니 난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난 지금 같이 사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저 사람과는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먼저 체념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그런 짝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의 형태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과의 그런 결합을 찾아서 좀 떠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저 사람을 참다가 한계가 온다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을 또 계속 참아주고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꾸리면서 지내다 보면 저 사람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 사람이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입장을 좀 확고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저 사람과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의 그런 불명확한 태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라고 해서 그냥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흐름이 약간 보여서 이거는 좀 저 사람의 그런 모양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다리신다면 진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냥 저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나는 나만의 삶을 그냥 꾸려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이 제로의 상태에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좀 조심스럽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까지 기다리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이상 저 사람에게 기회를 못 주겠어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내 모든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맞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서 조금 더 지켜볼게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볼게요.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 제가 좀 에너지 레벨이 올라올 때까지 지켜볼게요. 라는 결정이 더 끌리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시라는 카드를 처음에 고르신 만큼 그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봤는데요. 3번님과 상대방이 오늘 이상하게 그 두 분의 그런 근황을 읽자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아직 연초라서 그런지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막 들어오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 오늘 리딩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제안,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생기는 상황일 수 있고 그러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들어온 상황일 수 있겠다. 특히 뭐 새로운 일자리가 아마 높은 가능성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비단 뭐 사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관계까지 아우르는 관계의 모양이어서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서 여러분이 좀 더 나은 기회를 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썼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수준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월드카드랑 풀카드가 같이 들어와서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의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이러한 변화를 좀 앞두신 3번님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고대해 왔던 변화일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새로 제안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뭐 지금 새로 뭐 계획하는 게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여행 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것도 그 사람이 그냥 보통의 인연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일단 여기저기에 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시는데 그 지원 하나가 굉장히 이걸 뭐라 그러죠?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이후 인생을 그냥 영향을 아주 많이 주는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일이 굉장히
탁탁탁 전개되어 나간다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인생이 이렇게 확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라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확 변하실 거고, 제가 지금 직업이 이거지만 그 다음 직업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은 이거지만 그 다음 직장은 요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그 새로움의 국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그리고 아예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뚜렷하고 크고 강력하게 들어오는 흐름이어서 여러분이 아마 올 한 해를 굉장히 즐겁다면 즐겁고 바쁘다면 바쁘게 보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도 어쩌면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는 때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일적으로 뭔가 새로운 제안이 갔다거나 새로운 계약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이 제안이 들어간다거나 자기가 여태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는 것도 일종의 새로운 파트너십이죠. 이 사람은 여태까지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이 자리가 나한테 아무래도 안 맞는 자리 같은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나 눈앞에 펼쳐지는 조건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거기로 좀 조심스럽게 이전을 해나가지 않을지, 여러분은 좀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갈 모양새라면 이분은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모양이 지금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그 낯선 곳으로 좀 조심스럽게 나가보겠다라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그냥 원래 좀 더 신중하시고 조심스럽고 자기 속내를 잘 표현 안 하시는 그러한 성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좀 그에 비해 거침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실현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의 성향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는 어쩌면 약간 말수가 너무 적고 표현력이 너무 없다라고 보이시는 면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자기 속을 숨기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 좀 그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3번님, 지금 3번님과 상대방의 관계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모습. 근데 이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인데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관계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새로워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준비를 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큰 어떤 갈등을 겪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마 서로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에는 그냥 소소한 다툼이 있고 지금 그냥 잠깐 안 좋은 건데 사실은 늘 사이가 좋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뽑으신다면, 지금 연애 중인 분들이 뽑으신다면 이거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변화, 다른 국면으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위기나 커플 사이의 어떤 깨어짐이나 이거를 극복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의 성숙한 관계, 조금 더 성숙한 관계 아니면 조금 더 밀도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를 시사하는 바여서 뭔가 새로운 시작,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시사하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안정적이고 지금 아무리 편안하게 느껴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갈등이나 어떠한 생각지 못한 요소일 수 있어요. 이거 외부적인 요소고 갑자기 여러분을 긴장시키고 갑자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잘 소화해야 이제 그 새로운 단계, 새로운 국면, 새로운 관계의 양상이 여러분에게 좋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한편 지금 뭐 이별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싸움 중이신 분들, 지금 단절된 분들은 두 분이 다 약간 그 관계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나에게 참 주는 게 많은 관계였고 내가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인간관계였다. 정말 좋은 연애 관계였다. 내가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좀 과거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두 분이 분명히 이거는 다시 만나거나 우리 관계를 이어붙이거나 이 싸움을 잘 극복하거나 우리가 무탈하게 제외하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탈하게 제외한다는 것이 결코 무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얘기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거나 두 사람이 마음은 둘 다 한 방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관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둘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표현의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지 둘 다 표현을 안 한다든지 둘 다 속만 끓인다든지 해서 이게 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까지가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단계가 오히려 지금 헤어지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느껴져서 이거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진짜 뚜렷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관계가 안정됐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가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뭔가 묶인 관계였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희망이고 바람이에요. 우리 관계에서 나는 충분히 그렇게 가져갈 열정이 있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가져갈 애정이 있어. 나는 나의 마음은 나의 열정과 나의 애정은 확고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평가했을 때에도 너는 정말 나에게 최고의 짝인 것 같아. 우리 관계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이면 좋겠어. 라는 게 상대의 관계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이어서 이 마음 자체는 더할 나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헤어지신 분들 있거나 싸우신 분들,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그래도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고 내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요모조모 따져보고 요모조모 생각해봤는데 우리 관계는 이거는 무조건 되는 관계야.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는 관계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거는 행동을 안 취하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뚜렷한 마음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상대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이미 앞카드에서 다 보여줬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단지 그냥 치기 어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단순히 뭐 호기심에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충동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 내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숙고하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자는 결정을 하는 거고 여러분과 계속 만나자는 결정을 하는 거고 여러분과 같이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자는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그만큼 너에 대해서 진지하고 너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은 단지 찰나로 지나가는 열정이 결코 아니야 라는 속마음을 강력하게 보여줬듯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에서도 우리 관계가 장기적인 관계였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가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세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고 좀 더 농밀한 관계였으면 좋겠다. 우리 관계가 서로 완전히
어른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의 어른의 관계. 뭐 둘이서 그냥 단지 잠깐 연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그렇게 이심전심인 관계, 서로가 서로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둘이가 그냥 상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관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크고 의지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나에게 그렇게 의지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 없이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주 안정되고 평탄하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자기가 그렇게 하리라는 열정도 크거든요. 이거는 뭐 진짜 헤어진 관계거나 싸우신 관계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행동을 안 하는 게 진짜 이상한 거죠. 상대방의 3번님에 대한 속마음도 보겠습니다. 3번님에 대한 속마음. 근데 3번님이랑 확실히 뭐 싸움을 겪었거나 3번님의 말로 인해 이분이 상처를 입었거나 지금 두 분이 잘 만나시는 관계라고 해도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원인이 3번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3번님의 말을 엄청나게 곱씹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한 말을 쉽게 잊지 않고 자기 속에 꾹 담아두고, 그리고 여러분이 심지어 그 말을 한 거를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거나 지금 싸우셔서 단절이 좀 됐다,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관계라면, 만약에 상대방이 행동을 왜 안 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고, 그거를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내 마음은 이렇게 큰데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줄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하는 면이 있다라고 상대방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상대방의 성향이 약간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어쩌면 굉장히 조심성이 높고, 어쩌면 주변을 매우 경계하고 사람을 자기 곁에 들이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좀 꺼리거나, 아니면 암만 친한 사람이 많아도 일정 반경 안으로는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향일 수 있고, 자기 속내를 여러분에게도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속에 다 담아놔요. 자기 속에 담아놓고 자기가 상처 입은 걸 곱씹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근데 여러분이 어쩌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자기 손에 잡히지 않을 사람 같고, 여러분이 어쩌면 나와 그냥 나의 마음은 이렇게 크고 나의 마음은 이렇게 굴뚝 같지만 내가 잡기에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잡기에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분이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잊어버렸을 행동이나, 여러분이 그래 내가 좀 그때 말을 심하게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이 굶었을 거예요. 마음이 굶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억하심정을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진짜 쉬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기의 짝이고 자기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러분을 실제로 파트너로 오랫동안 갖고 있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힘이 든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을 마치 경외해야 될 것만 같다. 좀 이렇게 멀리 두고 쳐다봐야 할 것 같다. 여러분이 나에게는 참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한 말을 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사람이 짐작하는 지금 나의 상태도 보겠습니다. 지금 3번님의 상대방이 3번님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3번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기회가 왔고 새로운 그런 계기를 잡아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하고 도약을 하고 이런 준비에 이런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보기에도 여러분은 그렇게 뭔가 일과 삶 사이의 균형점에서 자기의 삶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잘 꾸리기 위해서 앞으로 막 진격해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두 분 사이에 성향차가 좀 있어서 이분이 보기에 여러분은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도전 정신이 있고 굉장히 행동력이 강하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지성도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뭔가 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미련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헤어진 관계라면 내 생각 때문에 힘들겠지, 내 생각 때문에 괴롭겠지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두 분이 커플이라도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고민하는 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나 때문에 고민하는 점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데 좀 바쁜 사람이라고 여길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의 눈에는 교묘할 정도로 솜씨 좋게 빠져나가는 사람 그리고 해결을 잘 해나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높이 평가한다면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본다면 어렵게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봤을 때 저렇게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능력도 좋고 실제로 균형도 잘 잡고 뭔가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크게 없는 사람 같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렇게 나아가서 쟁취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늘 뭔가 에너지가 뭉글뭉글 차오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도 막 나아가는 형태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뭔가 감정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데 나는 아직도 그 상처가 다 안 아물었는데 너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흐름을 볼게요.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행동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행동 안 할 것 같고 진짜 안 움직일 것 같고 행동력이 들어왔다가도 내가 그때 마음 속상했는데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라는 식으로 그냥 다시 뒤로 숨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곱씹고 그냥 여러분이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먼저 움직이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헤어지고 이미 이별한 상황이라면 그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엄청나게 곱씹고 내가 다시 이 관계를 재개한다면 다시 한번 그런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마 못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도 마음이 그렇게 큰데 움직이지 않는 거는 여러분에게 받은 어떤 상처나 자기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잘 만나고 계신 분인데 근데 상대방이 뭔가 온도가 안 좋다, 상대방이 뭔가 이상하다, 상대방의 기척이 좋지 않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삐진 게 있거나 상대방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언행이 있어서 그거를 곱씹고 이거를 내가 이 관계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나? 나에게 또 이런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또 그렇게 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좀 행동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뭔가 좀 자신의 태도를 확실하게 해주기를 뭔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지금 만나는 관계라면 그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뚜렷하게 표명해 주기를 상대방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행동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최소 그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이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진짜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진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서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의 흐름, 예상되는 관계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좀 어떻게 흐름을 예상하실 수 있을지. 두 분이 뭔가 지금 커플 사이이시든 헤어진 사이이시든 이게 쉽게 성취될 거는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일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좀 이 사람을 봐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의 생각에 내 자신을 좀 빠뜨리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생산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시점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은 아까 카드에서 봤듯이 자기가 먼저 움직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경계심이 높은 사람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행동력이 적은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분의 마음이 같은 곳을 보고 있어도 이게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바빠서 상대방은 조심성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거나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지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상대방의 동태를 살펴야 되나? 아씨, 내가 먼저 행동을 진짜 취해야 되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나 아니야,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헷갈리는 감정에 휩싸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두 분이 확실히 더 뭐랄까 아까 상대방이 바라는 관계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깊은 관계, 그만큼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관계, 그리고 상대가 그냥 실수했을 때 그거를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점을 넘어가면.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행동하지 않을 거여서 여러분이 좀 상대방의 행동을 좀 읽거나 상대방의 좀 그런 행동을 유도하거나 상대방과의 그런 만남의 자리를 좀 의도적으로 갖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의 인고가 필요한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러한 인내의 끝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바라는 관계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그나마 이 행동력 없는 이분이지만 그래도 이 관계에 있어서 좀 희망이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음이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넛질을 하면 상대방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그러한 관계의 지혜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게 사귀시는 관계, 헤어지신 관계 모두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의 최근 근황 그리고 마음 상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4번님은 좀 최근에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만큼 4번님에게 중요한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메이저 카드가 일단 3개나 떴고 이 3개가 가리키는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전환점을 막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이고 그러한 곤란함이다 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직장에서 내가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 내가 아예 이민을 가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아주 극적인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주 미치게 한다.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끊어내야겠다. 라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아니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도전과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하려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바빠서 미치겠네 부담스러워서 미치겠네 내가 여기에 지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능성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야? 라는 이러저러한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시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을 일단 내리시고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올 변화가 아주 긍정적이고 게다가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생활을 아마 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뭐 좀 풍요로운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만족할 만한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의 변화, 학업적인 변화, 그런 생활 수준에서의 변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조건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곧 앞두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좀 많이 마음이 팍팍하시고 힘드시고 바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면 그러한 풍요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러한 흐름이어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직전의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이 이 시점을 잘 넘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당히 좀 정신이 없는 때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상대방의 흐름은 여러분보다 조금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보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지금 불안도가 높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좀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살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다니지? 저 사람의 근황을 체크했는데 저 사람은 마음이 편하나? 왜 저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도 만나는 것 같고 헤어지신 관계라면 이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연애 중이신데 저 사람이 좀 기척이 좋지 않다, 좀 낌새가 좋지 않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의지력이 없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막 진짜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술도 막 마시고 다니고 뭐 좀 뭐라고 해야지? 실속이 없는 모임을 많이 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이 좀 예민해서 그리고 지금 좀 불안해서 혼자 있으면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자꾸 생겨서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게 불편해서 자기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마음에 좀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어쩌면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고민인데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고뇌의 시간이고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그만큼 긴 시간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그만큼 긴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면하려니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바깥으로 돌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사람도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티는 내지 않은 채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지금 어떤 모습이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근데 이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헤어지신 관계에서 나오는 카드라기보다는 오히려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카드여가지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나쁘지 않다는 뜻이 결국 될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두 사람 다 그냥 서로를 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이 문제라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두 사람 다 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잘 주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그냥 나의 의사가 옳다, 나의 결정이 옳다라는 고집을 양쪽 다 부린다는 것 이 문제인데 겉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관계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만나는 관계에서 많이 뜨는 그런 형태의 카드여가지고 두 분이 그냥 만나고 있는데 각자 그냥 고집을 피우고 각자 생각을 하고 각자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속내를 좀 그냥 각자 답답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굳이. 이러한 상황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두 분이 이거는 헤어진 관계라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어졌고 우리가 뭐 지금 다시 만나는 관계는 아니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 관계는 어쩌면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어쩌면 다시 만나는 거를 두 분 다 그냥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닐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그냥 사그라들고 어느 한쪽이 그럼 우리 그냥 다시 만날까? 라고 먼저 제안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양쪽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번님도 하고 계시고 4번님도 상대방이 마음이 좀 풀리거나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날까? 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상대방도 4번님이 우리 이제 그냥 좀 헤어져 있는지 좀 됐는데 이제 시간을 가진 지 좀 됐는데 우리 다시 만날까? 라고 얘기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당연한 듯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좀 너무 상대방을 당연시하는 카드들이 나와가지고 헤어진 관계나 아니면 만나는 관계나 마찬가지로 둘 다 오히려 그러면 소통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너무 그냥 상대방의 존재가 당연하니까 그냥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거나 하는 모양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우리 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 우리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좋고 우리 관계는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관계, 더 나아질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이분에게 그냥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에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신 관계라면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 관계이긴 하지. 그래, 우리 사이에 어떤 결단이 필요하긴 하지.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고 누군가의 제안이 필요한 거고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긴 하지.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관계는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내 마음은 너무 기쁠 텐데, 그리고 그 제안을 하는 쪽이 웬만하면 여러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이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속 만나시는 관계라면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여러분이어야지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좋아진 관계를 누리는 사람, 자기는 이제 다 해결된 문제를 그냥 받아드는 사람,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럼 그거를 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은 4번님, 이거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에게 다 맡겨버리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상대가 바라는 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확실히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앞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고 우리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 헤어진 관계라면 지금 헤어짐이라는 상황에서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귀는 관계인데 문제가 있는 관계라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 상태의 어떤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환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감정이 다시 새록새록 돋고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이상적인 그런 행동을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헌신할 거야.
내가 너에게 감정을 다 표출할 거야. 근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너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야.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엔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 주체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지를 불태우고 하는 쪽은 여러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요거를 마음을 보여줄게. 너에게 확언해줄게. 네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 내가 오케이 해줄게. 일 수도 있고, 우리 4번님이 먼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자 하라고 하면은 내가 오케이라고 해줄게. 그 정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사람이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평소에도 좀 대안 없이 불안해하는, 그냥 불안해만 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지금 보이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그런 나태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지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 좀 그러한 성격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격이 막 준비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행동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기다리는 사람,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좀 타인에게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과의 그냥 관계에서 그러한 성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대방의 4번님에 대한 속마음도 보겠습니다. 아, 4번님이 우리 관계에서 뭔가 지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마법처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조율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4번님이 어느 정도의 희생도 하고 어쩌면 4번님이 자기 자존감을 구부러뜨릴 줄도 알고 자기 자존심을 구부러뜨릴 줄도 알고 그래서 4번님이 먼저 손을 내미고 4번님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4번님이 먼저 나를 좀 뭐 보듬어주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4번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거를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4번님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정도로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관계에서 늘 희생해온 쪽이 있다면 4번님이니까 그리고 4번님은 그냥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4번님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일 수도 있고 4번님은 언제나 우리 관계에서 그냥 한 수 접어주고 나를 위해서 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베풀어주고 희생해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관계에서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4번님이야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좀 강력하게 하고 있네요. 상대방이 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까요? 아니면 그냥 정신연령이 어릴까요? 이렇게 4번님에게 의지하는 바가 되게 큰데 지금 4번님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생각하는 4번님의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님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면 칭찬만 듣고 박수만 듣고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고평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보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성취하는 사람.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박수받고 그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이 상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은 별로 짐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무작정 되게 좋은 상태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의 그런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냥 뭔들 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좀 보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다면 의지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그냥 전능하니까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의 흐름을 보기 전에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취할 움직임이 있을지. 관계에 대해서 취할 움직임이 있을지. 이거는 근데 어떤 행동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이분은 진짜 너는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물으면 난 그리워할 거야 라고 대답할 사람이에요. 난 그냥 우리 좋았던 때를 그리워할 거야. 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기다릴 거야 라는 대답을 아마 할 거예요. 난 그냥 기다리고 내 마음을 준비할게.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태도인데, 근데 그 마음의 방향은 어쨌든 여러분을 향해 있거든요. 우리 관계를 좋았던 때가 과거라면 그때를 그리워하고, 좋았던 때가 앞으로 올 때라면 그때를 마찬가지로 희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텐데,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없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지도 않고 표현을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의 눈에는 헛짓거리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때가 언제 오나 기다리느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일이 버거울 수도 있고. 제가 약간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력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커서야 이거 여러분이 어쨌든 굉장히 전능하고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나에게 당연히 올 거야 라고 바라는 사람이어서 좀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길 약간은 바라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만큼은 적어도 나도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이번에는 네가 좀 먼저 움직여 라는 바람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상대의 움직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관계에서 예상되는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예상되는 흐름. 우리 관계에서 예상되는 흐름. 초반에는 두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게 기싸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왜냐면 두 분 다 기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이 먼저 문제 해결의 꼬리를 찾아줬으면, 그러한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두 분 모두에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점이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양쪽 다 똑같은 생각이어서 그게 좀 기싸움이 아닌 기싸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쪽 다 조금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양쪽 다 조금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 결정을 아마 내리시겠죠. 이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그 방향으로 결정이 확실히 날 것 같기는 해요. 그 결정의 주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결정이 확실히 날 것 같고, 그렇게 다시 만나는 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면 두 분의 그런 관계나 두 분의 그런 감정이 마치 그런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관계의 흐름은 여러분이 초반에 그런 기싸움과 양쪽 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변화가 일어나긴 할 거다라는 형태가 있는데, 근데 이 변화의 주체가 아무래도 여러분일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이 답답해서 먼저 움직이실 것 같고, 여러분이 답답해서 먼저 제안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이 본대로 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움직임을 취하거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거나 한 게 4번님이어서, 이번에도 4번님이 결국에는 내가 졌다 라고 먼저 좀 움직임을 취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취하면 두 분의 감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좀 다시 풋풋한 감정이 돋아나고, 만약에 계속 사귀는 관계였지만 이 관계가 좀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새롭게 관계가 좀 풀려나갈 것이고, 헤어진 관계라면 당연히 재회로 잘 이어질 것이고 하는 흐름은 보입니다. 이 변화의 주체가 아무래도 여러분인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도 변화를 스스로 기다리다 못해 그냥 추진하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상대
상대방이 약간 여러분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지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보듬어서 이 관계를 한번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